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단층제 자치단체인 세종시가 재정난 속에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 개선을 요구했지만 행안부가 수용 곤란 입장을 전했습니다. 최민호 시장은 정부의 재정 형평성이 결여돼 있다며 작심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민주당의 충남 대전 통합특별법안에 대해 재정 지원과 권한 이양이 대폭 축소됐다고 평가절하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산시 온천동과 용화동을 잇는 시민로 560여 미터 구간에 대한 확포장 공사가 2028년 말 완공을 목표로 본격 시작됐습니다. 세종시는 광역과 기초 업무를 모두 수행하는 전국 유일의 단층제 행정구조지만 정작 살림살이를 지원하는 교부세 산정에는 이런 특수성이 잘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참다 못한 세종시가 정부의 제도 개선을 요구했는데 돌아온 답은 수용 곤란, 사실상 거절이었습니다. 이에 최민호 시장이 시도 통합에는 수조 원을 쏟아부으면서 행정수도인 세종시는 외면한다며 정부를 향해 작심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김우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종시는 광역과 기초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국내 유일의 단층제 자치단체입니다. 하지만 겉모습과 달리 속사정은 복잡합니다. 취득세 위주의 불안정한 세입구조 속에 국가가 지어준 공공시설물의 유지관리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국가계획에 따라 이관된 시설 관리비가 2015년 400억대에서 2030년엔 1,8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지자체 노력만으론 감당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와 있다는 게 세종시의 설명입니다. 이 때문에 시는 수차례에 걸쳐 제주와 같이 보통교부세 정률제 도입과 같은 산정 방식 개선을 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수용 곤란이란 입장을 보내왔고 이에 최민호 시장이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정부가 행정수도 완성을 국정과제로 내세우면서도 이를 실현할 재정 지원은 도외시하고 있는 행정부의 입장이 저는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관련해 정부가 추진 중인 시도 통합을 두고서도 형평성과 합리성이 결여돼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교부세 규모는 정해져 있는데 통합지자체에 수조 원의 재정 지원을 하고 나면 다른 지자체분이 줄어들어 오히려 새로운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2조 갖고 운영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해서 한 1, 2천억의 교부세를 더 주는 것도 어렵다라고 하는 중앙정부가 시도 통합에는 5조씩, 그것도 현재 2개 단체가 한다면 10조, 이렇게 뻥뻥 내렸으면서 세종시 1,000억, 2,000억은 교부세 제도를 바꾸기 어려워서 지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제가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그동안 재정 역차별을 해소하라며 줄곧 보통교부세 개선을 요구해온 시민단체 역시 정부의 입장에 규탄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문제가 있다고 인식을 하고서 각 관계 부처에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관련 부처 행정안전부에서 이 문제를 문제가 없다고 발표한 것은 완전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규탄과 또 법제처에 지금 질의를 해놨습니다. 세종시는 제도 개선을 다시 한번 여야 정치권과 정부에 건의한다는 계획이지만 보통교부세는 기본적으로 어느 한 지자체가 늘면 다른 지자체가 줄어드는 제로섬 구조란 점에서 설득이 쉽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충남 대전 통합특별법안에 대해 지방자치분권의 핵심인 재정과 권한 이양이 대폭 축소됐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 지사는 충남과 대전이 요구한 연간 8조 8천억 원 규모의 항구적 재정 지원과 달리 민주당 안에는 연 3조 7,500억 원만 반영됐고 이 가운데 1조 5천억 원은 10년 한시 지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이양은 아예 언급되지 않았고 국세 지방세 비율 역시 대통령이 약속한 65대 35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권한 이양과 관련해서는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요구의 경우 선언적 규정에 그쳤고 주요 인허가 권한은 여전히 중앙정부 협의를 전제로 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권한 이양은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특별시 명칭을 충남 대전통합특별시, 약칭은 대전특별시로 명시했는데 공식 명칭에 통합을 넣을 필요가 없고 약칭에서 충남이 빠진 것은 도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김 지사는 민주당에게 통합을 맡길 수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하고 조속한 면담을 통해 의견을 나누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김행금 전 천안시의회 의장이 제출한 불신임한 집행정지 사건 신문이 3일 오전 11시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에서 열립니다. 이번 신문은 김 전 의장이 불신임한 가결 효력 전지를 위해 신청한 것으로 결과에 따라 의장직 직무 복귀 여부가 결정됩니다. 앞서 지난달 19일 천안시의회 본회의에서는 장혁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김 전 의장 불신임안이 가결된 바 있습니다. 경기도 평택에 있는 정수장 때문에 행정구역이 다른 천안 일부 지역까지 40년 넘게 개발이 제한돼 왔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인데 정작 보호구역 해제 요청은 평택만 할 수 있어 천안은 손을 쓸 수 없었습니다. 이 같은 불합리를 바로잡기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됩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평택시에 위치한 유천 정수장입니다. 국가하천인 안성천을 수원으로 하는 정수장으로 인접한 천안 성안과 입장 일부 지역까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천안 북부권 주민들은 1979년 보호구역 지정 이후 40여 년 동안 개발 제한에 묶여 공장 설립은 물론 주택 신축 등 토지 활용에도 큰 제약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요청 권한은 정수장이 있는 평택시에만 있어 정작 피해 지역인 천안시는 그동안 제도적으로 소외되었습니다. 북부 지역이 수도권하고 연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개발이라는 차원에서 보면은 상당히 좋은 조건이거든요. 그런데 유천 취수장, 그러니까 평택 그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인해서 오히려 공장 설립이라든지 기타의 어떤 개발 환경으로 봤을 때는 아주 제약을 많이 받아왔던 거죠.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근 상수원 관리규칙 일부 개정 연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정수장이 위치하지 않더라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피해를 입는 지자체도 해제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공약으로 내건 이재관 국회의원은 2월 중 입법 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오는 4월 시행규칙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했고 또 요구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정부에서 상수원 그 관리 규칙 그 개정안을 입법 예고를 해서 입법 예고 기간이 2월이면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천안시도 규칙 개정이 이뤄질 경우 함께 피해를 입고 있는 경기도 안성시, 관할 광역단체인 충남도와 협의해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아산 배방읍 장제리에 열병합 발전소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주거 밀집 지역 인근에 발전소가 들어서는 것을 놓고 주민 반대가 이어지는 가운데 아산시는 시민의 뜻을 대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장석 기자입니다. 아산 탕정 2신도시 개발에 따라 배방읍 장제리 일원에 추진되고 있는 LNG 열병합 발전소. 소식을 들은 인근 주민들은 반대 비상대책위를 꾸리고 건립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질소산화물 등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발전소가 주거 밀집 지역에 들어서면 주민 건강과 생활 환경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29일 열린 배방읍민과의 대화에서도 발전소 건립을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아산 열병합 발전소 건립 전면 백지화를 위한 주민 성명, 시민의 생명을 담보하는 아산 발전소 건립, 아산시는 즉각 중단! 이에 대해 오세연 아산시장은 주민들이 우려하는 환경과 건강 문제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시의 역할은 시민 뜻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건립을 반대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논리와 근거가 필요하다며 주민과 전문가, 사업자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대응에 나서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산시장이니까 우리 아산 시민들의 의견을 대변해서 반대 의견도 제시하고 할 거라는 그런 말씀 약속을 드립니다. 발전소 건립을 둘러싼 주민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아산시가 제시한 협의체 구성이 갈등을 해소할 실질적인 해법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층간소음 문제를 주장하며 이웃을 살해한 47살 양민준의 첫 공판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열렸습니다. 양 씨 측은 이날 장기간 뇌전증을 알아온 정신질환 기록을 근거로 심신미약을 주장했습니다. 피해자 유족들은 재판부에 진술권 행사를 요청했고 재판부도 이를 승인해 다음 기일부터는 피해자 자녀가 유족을 대표해 의견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재판을 마친 뒤 유족 측 변호인은 범행 이후 유족들에게 깊이 있는 사과를 하거나 반성이 전혀 없었다며 중형이 예상되자 오히려 변호인을 5명이나 선임해 행동이 보다 자유로운 치료 감호 처분을 얻어내기 위한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공판 기일은 다음 달 11일 오전 10시로 지정됐습니다. 양 씨는 지난해 12월 4일 천안 서북구 쌍용동의 한 아파트에서 70대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충청남도가 경영난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825억 원 규모의 긴급 금융 지원에 나섭니다. 충남도는 오늘 하나은행, 충남신용보증재단과 업무 협약을 맺고 담보력이 부족한 업체들이 저금리로 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신용보증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한도는 중소기업 최대 5억 원, 소상공인은 1억 5천만 원까지이며 특히 소상공인은 2년간 1.5%의 이자 지원 혜택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힘센 충남 금융지원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천안시 동남구 북면 은지리와 상동리 일원이 농림축산식품부의 배수 개선 사업 신규 착수지구로 선정됐습니다. 이번 선정으로 천안시는 국비 80억 원을 확보해 오는 2030년까지 해당 지역에 배수장과 배수문을 신설하고 3.3km 구간의 배수로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 지역은 그동안 집중호우 시 멜론과 딸기 등 시설 원예 농가에 막대한 피해가 반복됐던 곳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약 50헥타르 규모 농정지의 침수 우려가 해소될 전망입니다. 아산시가 시민로 확포장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공사는 온천동 굴다리에서 용화동 회전교차로까지 560여 미터 구간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현재는 온천동 굴다리에서 남산 사거리까지 70여 미터 1구간에 대한 지작물 철거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아산시는 나머지 2구간에 대해서도 올해 보상 절차를 시작해 오는 2028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세종과 청주를 잇는 핵심 대중교통인 B7 광역버스가 오는 7일 첫 차부터 4대 증차돼 운행 횟수가 늘어납니다. 세종시는 출퇴근 시간 혼잡을 줄이기 위해 배차 간격을 기존 최대 24분에서 15분에서 20분 안팎으로 단축하고 하루 운행 횟수도 12회 늘린 58회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4년 개통한 B7 노선은 세종 지편동과 청주 비하동을 연결하는데 최근 이용객이 급증하면서 불편 민원이 잇따랐습니다. 시는 이번 조치로 두 도시를 오가는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태국에서 1차 전지훈련을 마친 천안시티FC가 경남 남해로 이동해 2차 훈련에 들어갔습니다. 선수단은 2일부터 오는 22일까지 남해군에서 연습 경기 중심의 실전 훈련을 진행합니다. 박진섭 감독은 이제는 실전에서 결과를 낼 수 있는 완성도를 갖춰야 할 때라며 팬들에게 승리하는 축구를 보여줄 준비를 마치겠다고 말했습니다. BTV 뉴스는 아래 QR과 URL을 통해 지역 채널 뉴스 홈페이지에서도 시청이 가능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채널 BTV